개회도 안 했는데 네. 기회를 안 했는데 산회가 선포된 겁니까? 최민희 독재 아웃을 붙이니까 네. 최민희 위원장이 흥분하셔가지고 산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개회도 안 했는데 무슨 산회야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방송상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소수 야당이 됐잖아요. 민주주의인데 우리 얘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수 결론 지는데 최소한 우리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부터 이건 아니지 않냐. 네. 분명히 모든 거를 무시하고 또 갈 텐데 아예 말을 잘라요. 위원장님이.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기 장관이었고 방송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왜 방송법과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서 정작 그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그 있고요. 이유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진짜. 네. 그리고 뭐 경위까지 동원하고 뭐 카메라 앵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상임위가 전체 회의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법원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청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은 어제는 분명히 최민희 독재아웃. 위원회 대기하냐 위원장님한테 한 거예요. 오늘은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요.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뛰세요.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뛰세요. 네, 어제 이 곽희정 통무장관 후보자, 이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막 정신이 없어요. 뭐 떼세요, 산회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죠. 최 의원님, 과방 의원이시죠. 어제 저 자리에 계셨어요. 네. 어제 있었어요. 네. 아니 저는 잠깐 틀어놓고 이제 얼른 빨리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지. 갔다 오니까 갑자기 산회가 됐다고 뜨더라고요. 7분 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는데 산회가 된 게 후보자 이슈가 아니라 과방 위원장 이슈로도 산회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개회 못했어요. 저희 개회 써 있는데 네. 개회도 안 했는데 네. 기회를 안 했는데 산회가 선포된 겁니까? 최민희 독재 아웃을 붙이니까 네. 최민희 위원장이 흥분하셔가지고 산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개회도 안 했는데 무슨 산회야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방송상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소수 야당이 됐잖아요. 민주주의인데 우리 얘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수 결론 지는데 최소한 우리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부터 이건 아니지 않냐. 네. 분명히 모든 거를 무시하고 또 갈 텐데 아예 말을 잘라요. 위원장님이. 그리고 정말 그래서 어제 경호원까지 썼어요. 저 이런 경우는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경호원 1대1로 다 서가지고 그 네. 앞에 푯말 떼려고 저희가 어제 4번 뗐다 붙였어요. 4번.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네. 또 재밌는 장면은 저기 앞에 이렇게 모니터 앞에 붙여놨잖아요. 네. 카메라 앵글 조절을 해가지고요. 저를 여기까지 나오게 만들었어요. 국회 방송에서 요 밑에 이 글씨 안 보이게 하려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저희가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대단하다. 독재의 왕이다. 저희가 특히 과방이 그래서 어제 정말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너무 독재 아니냐라고 좀 우리가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피켓을 했었던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산회가 됐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개회 선언도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10시 7분에 벌써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다시 11시 22분에 개회를 했어요. 개회를 하고 요때는 이제 팻말을 살짝 또 제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11시 36분에 하지만 요 사이에 또 한바탕 이 논란이 있었고 정회가 됐고 결국 제대로 시작된 건 오후 1시였다라는 겁니다. 정준호 의원님. 옆에서 약간
그런 일도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듣고 계셨는데 사실상 오후 1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좀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강선호 후보자 청문회 보느라고 이걸 못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으셨네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기 장관이었고 방송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왜 방송법과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서 정작 그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그 있고요. 이유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진짜. 네. 그리고 뭐 경위까지 동원하고 뭐 카메라 앵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상임위가 전체 회의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법원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청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은 어제는 분명히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였다라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시니까 짧게 최 의원님 짧게. 어제 청문회 자체도 그 후보자에 대한 대변인처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거를 그 후보가 얘기를 잘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정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청문회였다면 3일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파행시켰을 거다. 그래서 한바탕 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최민희 위원장이 워낙에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좀 전에 뭐 여가부 청문회 그리고 과기정 통무장관 청문회 이 두 개의 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다른 두 개의 청문회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일면에 살짝 봤었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의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오만한 여, 무력한 야, 맹탕 청문회였다. 이 두 분께 각각 좀 여쭤볼게요. 정준호 의원님. 오만한 여당이지 않았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료 제출 부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말 자체는 뭐 저희가 뭐 크게 뭐 어쨌든 겸손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다만 어제 다른 기사를 보니까 자료 제출률 자체가 역대 후보자들에 비해서 낮지는 않았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과연 이게 부실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기준이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엔 최 의원님께 좀 여쭤봅니다. 야당은 무력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그 본인한테 유리하고 별 필요 없는 자료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저희도 보는데 결정적인 자료들은 거의 다 뭉개기식의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추 총리 이후로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된다. 하루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만연됐고요. 예전 청문회 대비 자료의 성실도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에 있어서 대부분 어제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증인이. 네. 그 정도로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청문회 방식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이걸 형식적으로 지나는 청문회에 지나지 않다는 거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